1939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기 위해 부평 지역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인 일본 육군 조병창을 설립했다. 조병창은 빠르게 군수산업단지로 커졌고 군수품은 전쟁 물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에 보급됐다. 1945년 말 한반도 남부 점령군으로부터 상륙한 제24군단이 군수산업단지를 접수해 구역을 나누고 에스컴을 주둔시켰다. 1951년 유엔 사령부 소속 부대가 조선인민군과 연합공산주의군으로부터 인천, 부평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 에스컴 단지는 재가동됐다. 1963년 7개 육군 기술창을 하나로 묶어 제8군 창으로 지정. 이듬해 1964년에 에스컴 창으로 개편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군비 축소와 긴장 완화 현상으로 미군 육군의 제1군단과 제7보병사단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에스컴은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1972년 에스컴의 지원 기능이 축소되면서 관할 지역도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에스컴은 제8군 지원처로 축소됐고 이듬해 1973년 1월 31일에 에스컴 단지 가동이 중단되고 6월 30일에는 에스컴 단지의 통제권이 대한민국 국방부로 넘겨졌다. 캠프마켓은 2002년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측에 반환됐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마켓의 군사시설을 전부 헐고 토지를 정화한 후에 인천시에 2016년에 반환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으로 1년 미뤄졌다. 2019년 12월 11일 타기지 3개소와 함께 즉각 반환돼 대한민국 영토에 재편입됐다. 그리고 현재 2020년 10월 14일 오랜 기간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이 드디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80여 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캠프마켓. 시민들은 캠프마켓에 대해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부평 미군기지 바로 옆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그 뒤에 접근 금지, 미군의 재산이므로 접근하면 발포함이라는 그런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곳곳에. 아니 버스 정류장인데 접근하면 발포한다니 이거 너무 살벌하고 폐쇄적이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냥 공터?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곳? 가까운데도 이용할 수 없는 그냥 공터라고 생각해 왔어요. 사실 너무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 저희 주민들한테는 그냥 큰 담벼락이 높은 곳이라고만 생각이 됐었고, 캠프마켓은 저희 동네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답답하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늘 보고 지나가고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좀 미스테리한 공간이었죠. 공터, 폐쇄되고 접근 금지 구역으로 기억되는 캠프마켓. 이번 개방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자리는 일정 시대 때 조병창으로 먼저 점거를 했던 자리고요. 해방과 동시에 미군들이 주둔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이제 비로소 우리 손으로 넘겨받았다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의 장이 되고, 또 지역 경제에는 많은 여기가 어려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광 상품화해서 지역 경제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는. 부평 지역은 인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심장과 같은 지역이고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시민들의 마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앗겼다가 마음속에 이제 잃어버렸던 어떤 추억, 그다음에 마음속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을 돌려받게 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나 드디어 우리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캠프마켓.
오랜 기간이었던 만큼 이번 개방에 대한 의미가 큰데 시민들은 캠프마켓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할까? 누구든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공간이 되는 그런 곳으로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물론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공간 활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료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 자원이나 혹은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탐방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서 꾸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병창 때부터 그리고 캠프마켓까지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되게 굵직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관련한 뭐 창작소라든지 아니면은 박물관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만이 갖고 있는 이 캠프마켓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하고 또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조병참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부평만 갖고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서 부평 구민, 인천 시민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곳이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수탈당했던 아픈 역사와 분단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지만 이런 어두운 역사를 알릴수록 후대에 반전의 메시지를 더욱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고 그 조병창부터 캠프마켓의 역사를 개괄할 수 있는 박물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소를 공원으로서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그거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소를 답사한 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삼릉줄사택이라던가 부평공원 같은 곳은 이미 거의 다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 역시 캠프마켓 부지와 동일하게 조병창 부지였기 때문에 미래에 이 장소를 그대로 공원으로만 방치해 둔다면 사람들이 조병창이란 역사를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장소를 그대로 살려서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문화예술과 교육이 펄펄 끌어대는 그런 윤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아주 건조했던 이 지역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캠프마켓 파이팅! 캠프마켓 파이팅! 캠프마켓 화이팅! 캠프마켓 파이팅! 캠프마켓 화이팅!